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1, 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 그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해설에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제가 줄 친 부분 이렇게 똑같이 줄 쳐놓으셨다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 전체 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줄 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버스 더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1 버스 더트 공사 시설 조건에 보면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는 덕트의 끝부분은 막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려는 경우 이 지선의 최저 기준으로 옳은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kN으로 한다. 4.31kN. 그 다음에 소선의 지름, 여기 보면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할 것, 소선의 지름이 2.6mm, 소선의 지름이 2.6mm, 그 다음에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안전율은 2.5. 그래서 지선의 최저 기준으로 옳은 건 4번이 되겠고요. 요거 지선 관련된 내용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지선의 전체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통신상의 유도 장애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2번이에요.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건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한국전기설비규정 461.7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고압 가공 전선로 시설에서 피레기의 접지 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의 경우에 접지 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 때에는 접지 시스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게 접지 시스템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는 그 피레기의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자,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는 접지 시스템의 규정이라고 했죠? 이 규정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답은 30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몇 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답은 3배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22.3 특고압과 고압의 혼축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이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3배 고압 전로에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3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6번 수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상 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고압이 아니고 여기 저압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죠? 전선은 사용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캡타이어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이 아니라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압일 때는. 자, 여기 4번 수상 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그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고압 수상 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 대비하여 전로를 수동이 아니라 얘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할 것. 그리고 4번은 수상 전선로 전선은 부대 아래에 지지하여, 아래가 아니고 위입니다.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여기 있어요. 수상 전선로 전선은 부대 위에 지지하여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할 것. 요렇게 보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87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과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60kV 이하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답은 2번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6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 60kV 이하일 때는 2m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지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지 않아야 하는가? 답은 1.8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발판, 볼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전주, 우리 전봇대라고 부르는 이 전주 보면 여기다 이제 핀이 이렇게 꽂혀져 있을 거예요. 이 핀의 제일 아랫부분에 이 발판, 볼트는 요 지표상 1.8m 미만으로 요 밑으로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발판 볼트를 1.8m 미만으로 설치가 되면 우리 호기심 많은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중에 키 좀 크다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붙잡고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1.8 미만으로는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및 세로를 각각 몇 미터 이하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6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5m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고압용 이동전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동전선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중성극이 아니고요. 각극
되겠습니다. 각 극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였다. 요게 이제 맞는 설명이에요. 중성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340.2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동전선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극, 여긴 중성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교통신호등의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지표상 2m가 아니고요. 2.5m가 되겠습니다. 2m로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5.4 교통신호등의 인하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2.5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1번, 2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2번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5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5.6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고압선전로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이를 노면상 2m가 아니고 2.5m 높이에 시설한다가 올바른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242.7.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에 보면 공칭 단면적 2.5mm 제곱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규정에 준하는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요거 1번, 2번, 4번은 올바른 시설 기준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4번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에 교차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요. 이외에는 단면적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38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5 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8mm의 제곱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1차 측이 3300V, 2차 측이 220V인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뎌야 하는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전로의 시험 전압에 관련된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사용 전압이 7000kV면 7000V예요. 그죠? 7000V 이하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이다. 자, 1차 측은 3300V예요. 그럼 7000V 이하예요. 그죠? 그러면 3300에다가 1.5를 곱하면 1차 측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495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차 측 220V, 220V에다가 1.5 곱하면 330V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산된 값이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500V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500V 적용해
해서 1차는 4950, 2차는 500V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직접 계산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6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답은 50cm가 되겠습니다. 저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예요.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8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일 것. 0.5m면 50cm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중성선 다중접지 시계 것으로서 전로에 지략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 자, 요거는 답이 3번 1.5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32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보면 요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15kV 초과 25kV 이하, 여기 22.9kV라고 했죠? 그럼 요 사이에 적용되네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 보면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 이격거리는 1.5m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재 울타리가 교차하는 경우 교차점과 좌우로 몇 미터 이내에 개소의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좌우로 45m.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재 울타리 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재 울타리 담 등의 교차점과 좌우로 45m 이내에 개소의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예, 좌우로 45m. 이것만 암기하면 되겠죠. 교차점과 좌우로 45m.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9번 의료장소 중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에 시설되는 전기설비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전원 측에 강화 절연을 한 의료용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2차 전로는 접지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접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10.3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원 측에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을 한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2차 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근데 여기 접지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접지하지 말 것이라고 해야 옳은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0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답은 4번 1.5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목주는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1, 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가 되죠. 규정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문제를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복습하실 때 제가 줄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암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